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데일리커입니다. 자, 오늘은 고객분이 직접 조립 작업을 하다가 실패라고 하긴 그렇죠. 작업을 하다가 안 되겠다,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, 맡겨야 되겠다 해서 가져온 구성품들 재조립 작업 진행하려고 합니다. 고객분이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가 있는 구성을 작업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. 처음 조립하실 때는 기본 베이스부터 조립하고, 그러면서 순행 달아보고 시스템 펜도 달아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맨 처음부터 이런 리안리 구성, 풀세트 구성으로 조립하려고 하면 멘붕이 오죠. 보드는 장착하셨고 후면 펜 달았고 CPU 장착은 했어요. 근데 일단 CPU도 제대로 장착했는지 메인보드 소켓 손상이 되지 않았나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순행 헤더 뜯어봐야 될 것 같고, 라디에이터는 일단 얹혀놓기만 했네요. 뒤에 보니까 선들이 많죠. 이 정도는 사실 많은 것도 아니에요. 아직 작업도 안 한 거라서. 나머지 구성들은 파워는 엣지 1300이네요. 그리고 강화 유리에다가 리안리 스트리머 와이어리스, 그래픽카드는 5080이고 부자재, 나사들. 뭐야 이거는 8.8인치 유니버설 스크린? 저 상단에다 붙이려고 하셨나? 이야, 대단하시네요. 처음 하시는 분들 이 정도로 못해요. 복잡하죠. 이 정도 구성이면은 난이도가 있는, 공인비가 좀 꽤 나가는 그런 구성이거든요. 자, 오늘 하루 천천히 하나하나 조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일단 CPU 소켓은 멀쩡해야 될 텐데, 뭐 이상 없겠지만 그래도 또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PU 소켓만 멀쩡하면 무난하게 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CPU 소켓 괜찮네요. 깔끔한 것 같고, CPU는 라이젠 9800X 시리즈네요. 다시 장착을 해서 서멀 컴파운드 바르고 헤더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한번 재조립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.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요. 오늘 퇴근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어머님이 한 700만 원대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하나하나 계산해 보시면 그 정도 들 거예요. 초고 난이도 제품을 조립해 보려고 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인 한 100만 원대, 200만 원대 게이밍 PC 조립한다 그러셨으면 조립을 잘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얘들은 할 게 많거든요. 지금 조립 작업 막바지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네요.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RTX 5080 모델인데, 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단자 쪽 OC 터보 스위치가 있어요. 스위치가 작은 것도 아니고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크거든요. 이게 케이스에 걸립니다.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잘 보세요. 그래픽카드를 꽂으려고 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이 터보 스위치하고 이 케이스 프레임하고 닿아요. 보이시나요?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예전부터 이렇게 터보 스위치가 있는 제품들은 좀 아슬아슬했거든요. 이번 케이스에는 완전히 닿네요. 이거를 뭐 사전에 알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참고로 갤럭시 5080 뒤에 터보 스위치 별도 있는 제품 케이스 프레임하고 닿는지 간섭이 생기는지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프레임 여기에 지금 딱 닿거든요. 방법이 없다. 아직 나사는 안 박았는데 야매로 장착했습니다. 이것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편법을 알고 있네요. 일단 정상적으로 그래픽카드 장착할 수가 없고요. 뒤쪽에 이 슬롯 가드 전부 다 빼고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꽂을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뉘어서 터보 스위치를 이 구멍으로 넣고 세우면서 집어넣고, 편법으로. 이거 모르면 나중에 이 그래픽카드 못 빼요. 고객분도 뺄 수 없을 거고, 만약에 동네 수리점 가서 그래픽카드를 빼야 될 일이 생겼다, 그분이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거 그래픽카드 뺄 수 없어요. 야, 끼우긴 끼웠다, 간신히 끼웠다. 어렵네. 자, 우여곡절 끝에 재조립 작업 완료했습니다. 구성품들 보니까 8.8인치 LCD 패널도 있네요. 순행 쿨러는 리안리 게 아니지만
리안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리안니 풀 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웬만한 건 다 하셨어요. 리안니 케이스에 8.8인치 LCD 패널, 스트리머. 그리고 하나 참고로 알려드리면 리안니 와이어리스 모델들 컨트롤러가 예전에는 본체 안에 붙여드렸는데 리안니에서 최근에 컨트롤러 변경을 했어요. 예전에는 외부 USB-A 타입으로 꽂거나 아니면 메인보드 내부 USB 2.0 단자에 꽂거나 이 두 가지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부에 꽂는 건 없애버렸어요. 메모리 스틱처럼 USB-A 타입으로 밖에서 꽂아야 돼요. 사실 저는 이 타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. 왜냐면 USB를 꽂으면 이만큼 별도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이동간에 뭔가 PC 움직이다가 잘못 건드리면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론데 저는 여태까지 와이어리스 작업을 하면서 외부로 USB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컨트롤러를 작업해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최근에 아예 내부 단자 연결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꽂아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야 돼요. 나 이거 불편한데. 아마 리안니에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변경을 했겠죠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장치들이 잘 인식이 안 되거나 오류가 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. 내부로 꽂으면 그런 문제 발생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외부로 꽂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한번 켜보고 마무리 할게요. 짜잔. 유니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원 키면 풀로 들어올 수 있어요. 이게 정상이에요. 윈도우 구동되면서 L 커넥터 어플이 작동되면서 RPM 조절을 합니다. 지금은 저희 테스트 SSD에 연결을 했고요. 조용해졌죠? 이제 트라이 카날리 어플 작동하면서 순행 커브드 LCD 패널 작동하죠. 잘 작동합니다. 요거 귀엽더라고요. 예전에는 제가 중국산 패널을 봤었는데 얼마 전부터 리안니에서 LCD 패널 판매가 되고 있어요. UI를 바꿀 수가 있고 테두리에 ARGB로 지금 LED 불 들어오잖아요. 요것도 변경 가능합니다. 얘들은 전부 다 L 커넥터 3 여기서 작동 다 해요. 여기 보시면은 유니버셜 스크린, 와이어리스, 유틸리티 다 있죠. 하나의 어플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는 리안니 시스템들의 장점일 수도 있고 이런 캐릭터로 하고 싶으면은 어플이 작동하면 요렇게 요게 낫겠다. 요게 이쁘네요. 요렇게 변경 가능합니다. 그리고 후면에 LCD 120mm 펜 2개 저희 로고 한번 넣어봤어요. 가끔 어떤 분들이 저희 스티커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 스티커 아니고요. LCD 창이에요. 저희 그림을 넣은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약 부품가 700만원대 구성들을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진짜 비싸요. 그래픽카드 한 250, 얘가 RTX 5080 호프 모델이거든요. 대충 한 250 정도 할 거예요. PC가 너무 비싸졌죠. 너무 고가가 됐고 자가 조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 스타일, 기본형부터 천천히 조립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. 이 정도 고가의 PC는 충분히 본인 조립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불량나면 금액대가 너무 높잖아요.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하고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고객분께 인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우리 고객분은 가져가셔가지고 잘 사용하시고요. 고장 없이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. 구성품들 선택하실 때 간섭, 호환성,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뿅!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 유리인데 유리 말고 메쉬로 해서 수냉 쿨러를 장착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고객분이 요구하시는 스타일이 그게 아니고 딱 이 모델입니다. 이 스타일이에요. 메쉬를 하고 수냉을 위로 붙이면 8.8인치 LCD 패널 다 가려버리거든요. 그래서 수냉 쿨러를 측면으로 붙인 거고요. 고객분이 요구하는 스타일이다.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